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올해는 숨통이 좀 트일 수가 있을까요? 송병일 광주 커리어 코칭 연구소장과 올해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 커리어 코칭 연구소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일자리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자리 문제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당 사업들을 연초에 이렇게 전문 기관을 공모해서 그 사업을 사실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커리어 코칭 연구소는 2009년부터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나 그다음에 청년층의 어떤 취업 문제, 더 나아가서 중장년층들의 어떤 전직이나 이런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지금 이제 고용센터에서나 또 저희 밖에 커리어 코칭 연구소 기업을 통해서 지금 23명의 전문 상담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 새해 소망 단연 뭐 취업을 바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죠. 예. 광주 전남의 올해 취업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내외 지금 이제 경기 상황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 트럼프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 상황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새해이긴 하지만 네. 금년도 이렇게 연초부터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비관적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어떤 거를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와 이제 그렇지 못한 일자리, 중간 일자리가 사실 많이 이제 없다 보니까 네. 일자리를 찾는 특히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첫 일자리 도전부터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일자리를 찾는 방식과는 좀 이제 어떤 접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어떤 그 재정적 형태의 어떤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 하니까 이렇게 외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청년층들에게는 정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제도들을 고용센터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찾아보시면은 정말 어떤 진주 같은 제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제도를 디딤돌 삼아가지고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가는 또 준비하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지원 내용이 양질의 일자리인지 네. 그 개수만 늘려가는 고용 불안정의 그런 일자리가 아니지 하는 그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으로부터 만들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선순환 되고 기업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많은 어떤 고용이 필요로 해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비단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트렌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개발해가는 어떤 그런 지혜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그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이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외면하다 보니까 의외로 청년층들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활용치 않고 정부의 각종 제도들을 제가 작년에 한번 이렇게 그 정책 체감도 인지도를 한번 저희 청년들에게 한번 저희 설문조사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허.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그냥 뭐 학원에 가서 고시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그냥 단편적인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런 제도들을 좀 이렇게 적극 활용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또 하나의 이제 돌파구는 아마도 창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젊은 층의 창업이 요즘 그래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취업이 어려운데 창업은 더 사실은 어렵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특성이 있다면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제 재미다 사실은. 하지만 청년들은 그런 그 어떤 이것저것 고르지 않고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 정부에서 투자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의 창업은 사실은 자기 자본으로 창업을 하거든요. 근데 청년층들의 창업에는 아이디어 있으면은 국가에서 기회를 주겠다. 그다음에 그 돈을 이를테면은 한번 이렇게 투자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광주광역시가 2017년 그 청년층들에 대한 일자리 분야에서 주요 정책이 사실은 창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업에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그 본인의 일자리, 그다음에 주변 친구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네. 여러 가지 창업에 관련된 어떤 그 제도권에 들어가시면은 취업에 관련된 필요한 거라든지 사실은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창업은. 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사실은 전문가의 어떤 멘토링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창업도 또 하나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어떤 제도적인 그런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까 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